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아들인데 어느 한 여친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약간 이제 말 톤에서는 뭐 자랑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2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매일 그렇대. 느낌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항상 아들이 이렇게 쉴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궁합을 좀 보고 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였던 그 두 아들하고 이제 여친 어떤 그 사주를 한번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궁합을 봐서 좋다고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충분히 사귀었으니까 결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여친 사주인데 여자친구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그 인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 수용하는 그 힘. 그러니까 정인하고 편인이 같이 있으면요. 이게 남자가 한번 이렇게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이런 사람. 거기에 또 식상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표현력도 잘하죠. 그 식상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애교라고 하죠. 표현할 때 애교. 근데 인성은요. 거의 뭐 같은 의미지만 약간 교태라고 그래. 농염하다고 그래야 되나? 성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이제 빠져들어갖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것처럼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때로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친 사주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연애할 때는 인성하고 식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재하고 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결혼했을 때는 조금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랬는데 결혼하게 되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재잖아, 재. 그 다음에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지. 가정을 꾸렸으면 그것이 이제 관인데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제 재관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지금 보면 이제 재가 없어요. 신금인데 재금이 재가 없어. 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약간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해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한다 이거는 좀 어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구조는 결혼 생활에 좀 서툴 수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연애하기는 힘든 구조. 그러니까 그 결혼 구조라고 하죠. 보통 재생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중매 결혼 같은 경우 이렇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매칭 시켜줬을 때 오히려 그게 좀 훨씬 더 그렇게가 되면은요 굉장히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해. 그런데 재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성하고 식성이 약하겠죠. 그게 연애하는 데는 서툴다는 거야. 그게 연애할 때는 서로 이성 간에 이렇게 끌리는 게 없어요. 재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만나면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 연애라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냥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호르몬이 작용을 되면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눈에 뭐 콩깍지 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신의 유혹인데 그게 호르몬이 그렇습니다. 호르몬. 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언어 중추를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언어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혹은 그때 어떤 녹음이라든가 이렇게 뭐 해놓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정말 유치하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친구 사주는 연애용, 연애는 정말 잘해요. 이게 남자들 정말 혹 빠져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야. 이 구조가. 그게 바로 인성과 식상이 발달됐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한 2년 됐다 그러는데 직장에서 만나서 지금 27인가 25살부터 만난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처음에 만난 그런 어떤 설렘을 가지고 아들이 이 여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집안에 참 그런 거 보면 어머님이 아들을 키울 때 그 아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다 얘기한대요. 오면은 뭐 어디서 만나서 뭐 먹고 또 여자가 어떻고 다 얘기인데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근데 어머니야 뭐 지금 뭐 본다고 해서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렇게 따질 계제는 안 되죠. 본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근데 자 이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어떻게 돼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피부가 뽀얗고 기본적으로 이게 미인이죠. 신금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완벽하기 때문에 약간 까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신금에다가 여기에 지금 장대 있죠? 여기 신금 또 있죠? 자, 여기 또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공주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받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 인성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인성이 자 편인이 2개, 정인이 2개 이렇게 있죠. 인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남자를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성적인 에너지를 자 남자로서의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여자 사주에 인성이 정인과 편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체라는 게 정말 남자들이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인 같은 게 또 정인만 있으면 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정인은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내 남자라는 걸 이렇게 딱 본인이 바를 정자 도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데 편인이 있으면 그게 따로 이렇게 정인만 있든지 편인만 있으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편인만 있으면 편인들은 어떠냐 실질적으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어느 한 남자의 어떤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크다든지 또 뭐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딱 몰입이 돼서 거기에 반해서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편인의 단점은 뭐냐면 이 생각이 깊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돼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거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본인 스스로 혼자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만나고 오면서도 또 남자가 옆에 여자를 보고 또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돌려도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자체가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야. 편인. 정의는 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친구의 남자를 내가 만난다는 개념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의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인은 가장 특징적인 게 의심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분적인 데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자꾸 생각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와서 스스로가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부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돼? 안 만나게 돼. 그러니까 스스로 이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생각이 많아서. 그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요. 조금 더 불안해. 의심도 많고. 근데 여기는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정인과 편인의 장점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여자 사주 이런 경우에요. 네.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을 때, 자, 이건 남자를 이렇게 잘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인 같은 경우는요, 정인은 내 거라고 마음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딱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편인은 본인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남자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죠. 여기다 해자축에서 식상도 또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자가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성과 편인이 같이 있으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연애용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재성과 관성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재는 책임이고 관성은 의무거든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는 자, 연애 시절에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 현실이 뭐야? 재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로서 의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무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집중되어 있죠? 어때? 지금 자, 식상하고 인성이 지금 거의 이게 다 이렇게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주가 이게 이제 관성이에요. 근데 관성이 하나 있어서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신금이 제일 좋은 상태가 뭐냐면 물론 이거 지장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임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금은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고 하죠. 씻어가지고 자 벽화 태양에서 이렇게 딱 빛을 주었을 때 가장 신금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임수하고 병화가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신금은. 지금 이제 운에서 보면 병화가 또 들어오고 신금 금이 일단 여기는 실질적으로 신금이 이제 겁재지만 사주가 지금 비경 겁재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18대 운은 좋은데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27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는 28대 운으로 가는데 요때 들어오면 상당히 좋죠. 천간에 갑이 들어오고 지지에 화가 들어오고 있죠. 이 사주가 지금 목화가 지금 사주 기운이 약하죠. 전체적으로 봐서 가을 겨울 기운이 지금 강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는데 이 신금이 갖는 특징이 이렇게 목화가 있어가지고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성격은 아닌데 약간 좀 뭐랄까 신금 같은 경우 굉장히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거, 교태라든가 그다음에 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애교 많이 떨고 그렇게 예쁘죠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만났는데도 계속 이 남자친구 아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싶을 때 그때는 밤에라도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럼 그때 늦은 밤에도 꼭 나가서 좀 데이트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좋으면은 야 결혼을 해라 이제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주위에서 또 아들이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결혼시키려고 하면 한번 그런 것도 보는 게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가 우리 여기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해서 전화 주신 분인데 그 여자 사주에는 연애용으로는 잘 돼 있어요. 식신상관하고 인성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짓을 해.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은 좀 삐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가 이 전화 신청한 아줌마의 아들이 여자한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빠져 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성. 이게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또 교태를 부리고 또 식상이 있으니까 말도 잘해 예쁘게.
그게 무슨 애교를 많이 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자가 헤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이 이제 연애라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호르몬이 장난 아니야. 호르몬 장난. 이 호르몬이라는 게요. 연애할 때는 다 요즘에 그 여성들이 다 예쁘고 몸매도 이렇게 잘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예뻐서 내가 가슴이 다 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여자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예쁘겠네 그렇게 표현해도요. 그렇게 하면 가슴이 잘 안 뛰는데 B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이거 본인이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는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안 되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분비된다는 거야. 도파민이. 그렇게 쓰는 내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거짓말을 조금씩 선의 거짓말 하지 않으면 결혼을 사실 못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는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중에 설령 거짓말하는 게 표시 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거짓말했다고 뭐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했던 걸 이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웬만한 어떤 하자가 있어도요, 그걸 다 덮어주고 다 좋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작용을 했을 때는요, 그렇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꽂히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이런 경우 이제 못 말리는 경우죠. 물론 여자도 좋으니까 만나겠죠. 그래서 자, 어머니 궁금하다고 한번 누가 이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얘기했나 봐요. 이제 결혼시키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제 전화하신 분인데 지금 이 여친의 사주를 봐서는 요게 자 인성하고 식상에 발달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한참 연애할 때 그 기분 떠 있는 기분 그냥 행복하고 그 사랑받고 있는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결혼했을 때는 한동안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은 이제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그런데 이때 만약에 지금 당장 안 하고 여자가 28세부터 이게 지금 이제 현실이 들어오죠. 현실 이게 목이라는 게 현실 재거든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재하고 관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관이 있고 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 연애도 시컷 해보고 또 운이 마침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운이 오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화하고 이게 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운에서 이렇게 딱 60년 동안 와 이렇게 그러니까 운이 잘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드님은 이 여친과 이제 결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사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서로 봤을 거니까 아마 본인들이 원하면 결혼하는데 큰 어떤 애로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또 운이 따라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아드님하고 여친을 잘 믿으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번 시켜드리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